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은 밤을 함께하는 마음의 편지함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정숙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제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 며느리의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하며 겪었던 서러움이 참 많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시어머니가 된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정숙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며느리였던 시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왔어요. 지금은 손자, 손녀들 보는 재미로 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계속 까칠한 시어머니로 살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 삶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특히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제 며느리와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난 50년간의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야기는 1973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21살에 이 마을로 시집 왔어요. 그때만 해도 참 순진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도 소문난 엄한 분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셔서 처음 뵈었을 때부터 기가 눌렸죠. 며느리는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규칙투성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세수물부터 떠드려야 했고 밥상 차리는 방법도 반찬 배치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야단이었죠. 국그릇 위치가 틀렸다거나 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물 조절을 제대로 못한다고 꾸중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죠. 친정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때는 한번 시집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견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유를 좀 먹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어요. 분유를 왜 먹이느냐며 자신들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다 키웠다고 며느리가 게을러서 젖이 안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밤에 울면 또 한 소리였어요. 아이 달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며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나무라셨죠.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부족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미숙한 며느리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 일만 했어요.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저는 막내 며느리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막내 며느리는 아직 많이 서툴다고 시골 일도 잘 모르고 요리 솜씨도 변변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죠. 특히 기억나는 건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임신이 병이냐며 자신도 애를 4명이나 낳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집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절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세월은 흘러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지셨고 저도 30을 넘기면서 조금씩 집안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을 넘기시면서 많이 온화해지셨어요. 가끔은 제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자신이 너무 까칠했나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서야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수가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막내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잘 꾸려졌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운했던 기억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5년 전 드디어 제가 시어머니가 될 차례가 왔어요. 큰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며느리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밝은 성격에다가 저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절대 옛날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다 좋다고 했고 집안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점점 제 기준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밥을 할 때 쌀을 씻는 방법이 달랐어요. 저는 평생 쌀을 서너 번은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한두 번만 대충 씻더라고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요즘 쌀이 깨끗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쌓였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저희 집안 방식과 달랐고 빨래를 개는 방법도 달랐어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달랐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울어도 바로 달래주지 않고 이유식도 시판 제품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하게 됐어요. 아이가 우는데 왜 그냥 두느냐고 이유식은 직접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다고 말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옛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했거든요. 며느리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그런데도 저는 계속했어요. 손자 교육 문제, 명절 준비 방법, 집안 청소 방식.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였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손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절에는 이런 음식을 해야 하는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완전히 옛날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으로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석 때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추석 음식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시판 제품으로 사왔어요. 전도 미리 만들어진 것을 사고 나물도 몇 개는 마트에서 파는 것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며 추석인데 이런 걸로 차례를 지내려고 하느냐고 했죠.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다며 일하면서 모든 걸 다 손수 만들기는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로 하느냐고 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추석 준비를 정성껏 해왔는데 내가 좀 힘들어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조용히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이 이거냐며 이건 성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자신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아침 저녁 회사 출퇴근하면서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시댁 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50년 전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그런데 지금 저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걸 왜 똑같이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투까지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잔소리하는 목소리 톤도. 마치 시어머니가 빙의된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며느리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시어머니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답습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다고. 내가 옛날 시어머니 같은 소리를 했다고 나도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는데 왜 너한테는 똑같이 했을까 하고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도 힘들었겠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 힘들었던 걸 너한테 그대로 전해준 셈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다르게 해도 참고 지켜봤어요. 손자 키우는 방식도 집안일 하는 방법도 며느리 뜻대로 하게 놔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꾹 참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먼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될지 어머니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전에는 제가 강요해서 시키려고 했던 일들을 이제는 며느리가 궁금해하며 배우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억지로 시키면 반발하지만 존중받으면 오히려 배우려고 한다는 걸요. 며느리와 진짜로 가까워진 건 손녀가 아팠을 때였어요. 손녀가 갑자기 열이 나서 며느리가 밤새 간병을 했어요. 저도 함께 밤을 새웠죠. 그때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제가 부족한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아니라고. 너는 정말 좋은 엄마라고.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저 많이 서러웠다고. 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의 어려움도 듣고 저의 지난날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며느리는 어머니도 참 힘들게 사셨겠다고 시어머니 밑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으니까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그런데 그 힘든 걸 너한테 풀려고 했나 보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육아 스트레스도 나누었어요.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게 됐고요. 지금은 명절 준비도 함께해요. 며느리가 시판 제품을 사와도 뭐라 하지 않아요. 대신 이것도 맛있다고 요즘은 이런 것도 잘 나온다며 관심을 보여줘요. 손자 교육도 며느리 방식을 존중해요. 가끔 제 의견을 말할 때도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더 많이 물어봐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 경험으로는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해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제 엄마 같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제가 계속 옛날 시어머니처럼 굴었다면 우리는 평생 갈등만 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저처럼 서러운 시집살이를 했을 테고 나중에 며느리를 맞이할 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거고요. 그런 악순환을 제가 끊어낸 거죠. 요즘 저는 가끔 옛날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분도 참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그분의 시어머니도 엄했을 테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지금 제 며느리를 보면 정말 예쁘고 대견해요. 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시댁 일도 챙기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며느리를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저는 며느리에게 고생 많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편한 대로 하라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화목하다고 자주 말해요. 그러면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대답해요. 손자들도 할머니랑 엄마가 사이 좋은 걸 보고 자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50년 전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살던 며느리에서 지금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가 됐으니까요. 그 긴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볼 용기와 변화하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참을성이 많고 따뜻한 아이라서 제가 변할 기회를 줬거든요. 만약 며느리가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평생 외로운 시어머니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며느리가 뭔가 다르게 하면 한마디 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믿어주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말해요. 그럼 며느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잘해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50년간 몸의 밴 습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혀를 깨물면서 참았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게 됐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고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강요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며느리의 눈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50년 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만약 그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쯤은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첫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놀라면서도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울 줄도 알아야 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들도 훨씬 편해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명절 때도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며느리에게 사과한 일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놨거든요. 이제 저는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시댁까지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 그지없어요. 가끔은 제가 며느리에게 의지하게 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복잡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다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결국 사람 사는 일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저처럼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또 다른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저희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요. 이런 좋은 관계가 대대로 이어져 나간다면 세상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70살이 되어서도 변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며느리도 나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화목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은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며느리 갖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우리도 며느리였잖냐고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자고 우리가 변하면 며느리도 변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말이 쉽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달라져요. 얼마 전에 동네 부녀회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하고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역할이 쉽지 않아요. 자식이 결혼하면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도 있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과 다르게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며느리한테 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새 가족이 된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겠어요? 제가 며느리에게서 배운 것도 많아요. 육아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도 알게 됐고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도 이해하게 됐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도 며느리가 가르쳐 줬거든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니까 훨씬 더 풍성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 소유물이나 제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였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며느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응원해줘요. 새로운 요리를 해오면 맛있다고 칭찬하고 아이 교육 방식이 달라도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고 저에게도 더 많은 걸 의논해와요. 서로 존중하니까 서로에게서 배울 점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추석에는 며느리가 제게 특별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명절이 즐겁다고 친정어머니께 자랑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손자들과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조심조심했던 손자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저에게 먼저 와서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해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 자주 말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손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엄마를 혼내지 않아서 좋다고. 친구들은 할머니가 엄마를 자꾸 혼내서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집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 집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자신의 친구들 이야기도 털어놓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복받았다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며느리들이 안쓰럽기도 해요. 최근에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어요. 그런데 승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저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항상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아들도 중간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해해요. 만약 제가 계속 까칠한 시어머니로 살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도 저처럼 서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을 것이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멀리했을 것이고 아들은 평생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처럼 50년간 쌓인 습관도 바뀔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시장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면 며느리 자랑을 하게 돼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손자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려요. 며느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돌아보자고. 우리가 먼저 변하면 며느리도 달라진다고요. 어제는 며느리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제가 전에 무심코 예쁘다고 했던 스카프를 사온 거예요. 별것 아닌 선물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제 말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들어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와 함께 손자들과 나들이 갈 때면 사람들이 모녀지간 같다고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거워요. 며느리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고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50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도 돌이켜보면 그분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그분의 시어머니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고통의 고리가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였는데 다행히 저에게서 그 고리를 끊을 기회가 생긴 거죠. 며느리가 가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여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덕분에 결혼 생활이 즐겁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요. 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때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며느리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푹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손자들을 돌봤는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요즘 젊은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닐 텐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였다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뒤에는 나름의 경험과 걱정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며느리를 생각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들께는 며느리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며느리의 방식도 존중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 덕분에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며느리를 통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되고 기술 발전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며 살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고. 어머니의 인생 경험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며느리를 맡게 되면 어머니처럼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손자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만약 지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70살이 되어서 변했는데 세상에 못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지금 제 곁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뜻한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자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아들까지요. 이런 행복이 가능했던 건 제가 용기를 내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준 며느리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가정에서 이런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적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가 제게 안부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자연스러운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50년 전 눈물로 시작된 시집살이가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일상으로 변했다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용기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만 있으면 어떤 관계든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런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날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50년 전 며느리였던 분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따뜻한 결말까지.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이전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님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나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정숙님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남네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며느리나 시어머니 또는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숙님처럼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이해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편안한 밤 되세요.